남편과 딸의 불편한 관계가 고민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딸은 휴학해서 스펙 쌓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지식한 잔소리꾼 남편은 졸업이 우선이고 졸업하고 나서도 스펙은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빠랑 딸의 서로 창과 방패인 남편과 딸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두 분씩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유독 저 테이블만 저 의자만 진짜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는데 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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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힘들어. 못 이기겠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녀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중간에 이제 계속 휴학을 원했었는데 계속 아빠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한테 몰래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 그냥 혼자 휴학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짝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애를 망치는 일이라고. 네. 넌 왜 애 편만 들어주냐고. 네. 무서워.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지 설득이 돼서 또 딸한테 아빠의 편을 들어서 또 말을 해주면요. 엄마는 왜 아빠의 고지식한 생각에 넘어갔냐.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는 중간 입장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듯한 느낌이요. 딱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가 바뀔 수 있거든요. 새엄마.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새아빠가 생기는 날이고. 사실 아빠랑 대화를 시작을 하면 꼭 끝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혹시 아버지하고 의견 대립될 때는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사요. 일단 좀 맞아야 되겠네요. 아빠한테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반말하다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지식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와우. 저희 딸이라면 빠따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 애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등급이 되게 높고 이것저것 스펙 쌓은 것도 많고 경험 되게 많은데 저는 했던 게 어떤 한 분야만 한 했군요. 분야만 그 한 운을 팠다 보니까 하나만 할 줄 아는 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경력을 조금 쌓고 싶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졸업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면 회사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1, 2년 동안 놀았네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솔직히 이해는 좀. 정말요?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초년생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학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간다고 해도 크게 인정을 해줄까라는 우려도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다시 입학을 재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다는 건 또 힘든 게 있죠.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무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이제 고지식하다 그러는 거지. 따님이 고집이 세죠? 예.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닮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따님의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안 닮은 것 같은데. 고집 있으시 고집 있으시. 서로 두 사람만 인정. 내가 아빠 닮았다고? 내가 고지식한 아빠 닮았다고? 서로 부인하고 있고. 네. 따님은 이러고 아버님도 계속 안 닮았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1살에. 흔히 말하는 뭐 명문대학.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해병대. 불멸의 대학교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표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희 대학 표는 다 알아요. 해병대가 뭐 잡죠? 귀신 잡. 서울대가 뭐 잡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음악을 했는데 음악으로 꽃이 안 펴지더라고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네요. 강의가 2년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단호박을 팔았어요. 애월의 미니 단호박이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요? 아줌마들이 여러 개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러다가 강연했네요. 다시 코로나 끝나서.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따님이 어떤 전공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삶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맞아.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뜻대로 됐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은 지금의 배우자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 못하게 지금 사람과 만났지만 우리는 또한 예상 못한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안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열린 분들이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달복달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주에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노지귤,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자란 귤 중에 그 되게 좋은 귤이 있는데 주로 서귀포 귤이 맛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최고는 언덕의 안반 지역. 왜 그러지?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귤이 쉽게 말해서 달려면 물을 적게 주고 해를 많이 줘야 돼요. 언덕이면 비가 오면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근데 안반이 있어. 그러면 안반은 더 침투 못하고 흘러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매 공구 진행시켜. 근데 자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햇빛을 조금 준 자녀가 제가 보기엔 가장 더 밍밍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할 가장 괜찮은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적절한 햇빛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컨설팅이 아니고 좋은 매뉴얼대로 가라는 그 지시가 아니라 입장 차이가 나면 아이한테 추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요. 아빠가 생각해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 딸의 의지가 그렇게 됐잖아. 딸아,
글로 가야 돼. 아빠 힘이 닿는 대로 그걸 지원할게. 근데 이게 부모가 되면 잘 안 돼요. 엄마가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엄마는 뜻이 이런데 너의 뜻을 지원할게. 와,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조합의 단어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딸아 인생은 요렇게 가야 돼. 지금 너 그 생각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인데? 아, 지금 딸한테. 엄마가 모르겠어? 애기들한테. 엄마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 방송활동 유튜브 하면서 엄마 공중전, 산전, 추전 다 겪어봤어. 어떻게 알지? 엄마는 딱 눈 보면 바로 나와. 김창욱 저 새끼가 언제까지 갈지 딱 나와. 박수를 왜 3번 쳐요? 맞다. 이건데? 진짜. 나 너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 그 방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이미 말이 나가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얻어야 될 건 뭐냐? 가족끼리는 지지할게. 자, 지지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휴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휴학 기간 동안 너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너 세상을 경험해봐. 아버지가 최소한의 서포트 할게. 이건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지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실 건지. 아버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거예요? 지지하실 거예요? 지원과 지지를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내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 당황스러워서 잠깐. 둘 다 해. 지지를 한번. 야, 드디어. 역시 선생님. 절대 안 꺾이신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한테 독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심장으로 피를 펌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좋은 기계로 펌핑해줘 버려.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나 돈 있어.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을 막 지원 많이 해주면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돈 나 조금만 줘요. 좋은 데 쓰려고. 귀여워. 그리고 제가 따님한테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 논리로 해서 설득을 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아빠한테 부탁하는 형식의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가면 확 무너질 것 같아서 아빠 나한테 1년만 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걸 카톡으로라도. 왜냐면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여배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아빠가 느끼게 해야 아빠는 스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아버지들 마음엔 있거든요. 그러니 말은 인정하고 부탁하듯이 하면 어떨까?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잘 커졌어요. 크게 문제 없이 잘 커졌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벗어 던지고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해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또 너무 또 막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네. 근데 오늘 와서 좀 들어본 것도 있고 해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돈 좀 꺼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꺼달라고. 아빠 지지해줘서 고맙고 좀 덜 싸우자. 아빠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빠따라고 와. 뿌이.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옆에. 아, 이 친구였네요.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학을 다녀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아서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그래요? 그냥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71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때면은 점점 누그러지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좀 애교도 부려보고 뭐냐. 아버지, 아유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버지도 부산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라서.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아따 아버지 한 잔 해불어요. 금방 배워. 이제 배운다,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화합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싸울 거야? 사실은 아이들은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주도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우주가 내가 이제 축구 잘한다고 엄마 나도 지금 골키퍼 했으니까는 딱 이렇게 좋은 장갑 같은 게 있어야 되면서 집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엄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야. 자기 거. 나는 장갑 필요가 없거든. 그럼 본인이 모아서 사던가 바로 뜨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 나 이거 하나 살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어요? 독립하면서 진짜 특별한 일 외에는 전화를 안 해. 너무 공감하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모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집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혹시 중절모 같은 거였나요? 중절모나 멕시칸. 기가 새는 것도 아닌데. 멕시칸 모자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그건 모자. 아니겠겠지. 그래요? 부모님 장사를 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가게에서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드님하고 남편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서울로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공감된 게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서. 네, 그래요. 서울 가서 저희가 변했나? 서울 가서 좀 변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컸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의자가 지금 보면 빡빡한데. 그럼요. 음식점에서 모자 갖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땐 그냥 아들이 그냥 벗었으면 끝날 문제. 정말 끝날 일인데
네. 근데 말 그대로 예 그랬으면 끝날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왜 내한테 이러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말이 계속 주고받아. 이거 아버님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관찰하신 결과입니까? 제가 본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야 근데 애들은 저럴 수 있다 인정을 해라 이런데 인정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모자 사건 이후로? 네. 아들도 조금 세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저 아들 편도 못 들고 신랑 편도 못 드는 입장에서. 왜 자꾸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래? 마이크를 자꾸 해서 뺏으려고 그래. 난 뽀 뚫은 줄 알았어. 그리고 아까 본인도 이렇게 멀리 됐으면서 엄마가 되니까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세, 이게. 이 팀이 약간 자기 색깔이 좀 있네요. 들어볼까요?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라 해서 제가 한 번 딱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해서 아버지 아까 바쁩니까 물어보니까 바쁘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갑니다. 알았다. 할 거였어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서툴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참모총장이 오셨더라고요. 뭐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아시겠지만 별이 몇 개죠? 5개는 돌침대입니다. 별이 5개. 돌침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병은 원스타 볼 일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대령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첨단 무기가 좋아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2가지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군기가 세야 돼요. 군기가 세면서 동시에 좋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총장님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기압이 빠져.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울 때 군기가 든 애로 키우는 것이 1번이셨던 것 같아요. 아빠 뭐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야 뭐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막 새끼 막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요. 월남에 스키가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인데. 그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열대지방인데. 넘길게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은 너 살아남아야 돼. 강하게. 근데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 지금 70년, 아버지가 70년생이시면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80대 아버지들이 그거보다 한 5배, 10배로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중학교 때 선생님 때렸죠. 고등학교 가면 선배랑 선생님이 동시에 때렸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안 때리나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난 그 인생을 살았어. 나 장사해서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지금 모자 쓰고 있나? 벗어라. 미국에서 사람들이 타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봤대요. 1위가 어머니래요. 2위가 지저스, 갓, 마리아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믿는 대상. 아버지는 4위에도 없고 5위에도 없고 6위에도 없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문신으로는 등장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당신의 부모한테 받은 언어들이 너무 새로운 수를 담기에는 옛날 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를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아버지가 야 모자 좀 뭐 벗고 먹어 그럴 때 아버지 이거 저 머리 안 감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걸요? 아,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맞아요. 그 밥 먹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호흡도 있고 그 후에 호흡도 있고 중간에 호흡도 있고 그거를 나이가 좀 들면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그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외동딸로 태어나 20대 후반이 된 저에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바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죠. 제가 한창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아빠가 좀 더 엄마를 챙겨줬음 하지만 아무리 다정한 아빠라도 제 눈엔 엄마를 외롭게 하는 것만 같아요. 분명히 제 삶도 중요한데 점점 우리 엄마 걱정에 뒤덮인 제 모습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족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분리불안이 있는 우리 가족.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네네. 근데 두 분이서 약간 웃는 표정이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잘 웃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상은 꼭 같이 뭐 쇼핑을 가든 어디 바람을 쐬러 가든 데이트를 진짜 자주 하고요.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다양한 분야가 되게 취향이 비슷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혹시 한 번도 귀찮은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준이 항상 이렇게 저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심하게 나한테 관심 가져 그런 거 별로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 딸이 또 착한 게요. 일요일 같은 때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엄마 아빠가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언제부턴가 주위 친구나 후배들이 우리 딸 같은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대부분 딸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선생님처럼 엄마랑 이렇게 사이 좋은 딸 대한민국에 한 7집 정도 있다고 해요. 7집이나? 생각보다 많네요. 7집이나 있어요? 야, 근데 저는 좀 질문 신기했어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엄마 없이 나는 이제 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대부분의 고민이잖아요. 맞아. 워낙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 외출을 엄마가 하셨을 때 저는 연락이 오래 안 되시면 막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원래 반대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 줘야 되지 않아요? 반대로도 그래요. 서로. 아, 엄마도 불안하고? 네.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 떠느라고 휴대폰을 안 봤어요. 3-4시간 있다가 이제 집에 오려고 보니까 막 전화가 와 있고 막 카톡이 막 있는데 그래서 어머 얘가 전화했었네 놀라고 전화를 했더니 우는 거예요. 걱정했다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다고. 제가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보통 조혜련 씨나 저 같은 경우에 막 6명, 8명이기 때문에 그 느끼는 게 있거든요.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빵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빨리 나 각각 줘. 맞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형제가 여럿 있는 집은 약간 그런 게 있고 외동인 경우엔 또 그 외동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또 어떤 특수성이나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외동딸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난 엄마가 죽으면 진짜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은 사라지고 나는 아마 못 살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나이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나보다 한 40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럼 엄마 빨리 돌아가실 텐데 그럼 나 어떻게 세상을 살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부재했을 경우에 대한 내 두려움이 있어요? 네.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지만 내가 혼자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아빠가 안 계시면 난 형제도 없는데 그럼 난 혼자 남고 그러면 이 깊이의 상처감을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고 두려움이래요. 사랑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야. 그럼 뭐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소중해. 이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린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있어서 허망하냐? 제가 보기에 죽음은 삶을 오히려 비추어주는 빛과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 따님에게 스며든 그 엄마하고의 이상적 사랑은 잘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랬대요. 언제 죽냐면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딸이 살아서 엄마를 기억하는 한 엄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또 나 같은 딸이 또 생기면 본인 딸한테 또 그걸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8명까지 낳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에 딸을 낳으면 돼. 그러니까 엄마의 지금 나이대, 딸의 이 나이대에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엄마의 이 시간, 나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엄마랑 사진도 많이 찍고 엄마랑 영상도 많이 찍었으면 좋겠고 여기 온 것도 너무 정말 잘한 거고.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방송에 이제 나가면 얼마나 추억이에요. 물론 편집한다면 가만 놔두지 않아야죠.
전 너무 이상적이고 부러워요, 사실은. 맞아, 부러워요. 정말 너무 예뻐. 큰 복을 어머니도 딸님도 받으신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신 거에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기업 대표가 머리를 저렇게 잘랐지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 대표님이 한 2-3달 전에 영상을 보내왔어요. 대표님이 아이가 이제 있는데 막내 아이가 저희 아산이가 몇 살이죠? 5살. 네, 5살인데 갑자기 아이가 새벽에 2-3시에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흘리면서 어디를 가리키면서 아이가 손을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그리고는 자꾸 소변을 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새벽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를 보고 손을 가리키고 무서워하고 이제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지어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구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어떻게 수술실 연결이 되게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뇌를 여기를 수십 바늘을 이거 뇌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나머지 아이들한테 이제 아산이가 삭발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오니까 아이 민망하지 않게 아빠는 삭발을 하겠다. 너희들도 할래? 그랬더니 한 명은 한다, 한 명은 못 한다. 또 이 감동에 그래서 또 대표님이 한 명한테 이제 너는 왜 못 하겠어? 아니 동생이 머리가 그렇게 되면 아빠도 하고 동생도 하는데 넌 왜 못하냐? 친구들이 놀리고 빡빡이라고 놀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빠가 여기 미용실에 데려온 것도 그냥 머리를 잘라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냥 데리고 거잖아, 강제로. 신뢰를 줘야 될 기업의 대표분이 머리 삭발에 와인색 자켓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또 한장 분장실에서 또 막 이렇게 입으면 어떡하시냐. 기업의 대표인데. 아니 방송국에서 옷을 밝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밝게. 밝게 옷을 밝게. 밝은색. 아니 검은색 입었는데 조폭 같더라니까요. 진짜 검정색 입고 만약에 저 헤어스타일이면 깍두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세상이 그런 게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이 대표님의 외모를 머리 저렇게 자르신 걸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있을 거라고요. 무슨 기업의 대표가 머리를 저렇게 짧게 자르고 뭐 옷을 저렇게. 근데 어느 날 사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내 딸이 갑자기 저렇게 머리를 잘랐는지, 왜 엄마가 나한테 저러는지, 왜 남편이 나한테 이러는지, 왜 와이프가 저러는지, 사실 우리는 그거를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렬한 현상만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판단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잠깐 쉬어가고 또 힘이 생기면 소중한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7살, 2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두 딸을 뒀는데 이분도 두 딸을 두셨네요. 네. 항상 모범생이었던 둘째 딸이 네. 중고등 시절에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은 기본이고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제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젠 밥까지 따로 먹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예전처럼 좋았던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춘기 늦게 왔네. 예? 일단 주인공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딱 네. 보면 어머 딸도 너무 예뻐요. 예쁜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네네.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딸이 좀 많이 이제 그 사춘기를 좀 많이 발산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는 너무 모범생인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그걸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동생인 저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착하게 이제 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엄마 어디 가자 뭐 핫플레스 어디 가볼까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많이 다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대학교도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네. 픽업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보면 근데 대학교는 잘 안 데려가는데. 전화를 하면은 뭐 연습 중이야 끊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혹시 전화 한 번 하시면 몇 통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연달아서 한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새엄마가 좋습니다. 새엄마가 이게 또 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 충격적인 게 대학교 때 우리 학생을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기는 한데. 아 멀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아, 좀 그럼 다른 되니까. 엄마랑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둘째가 좀 약간 든든한 그런 존재라 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전화를 10통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안 받는 우리 따님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좀 받아주지. 물어볼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네네. 하고 집 가고 있는 버스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끊을 때 엄마의 그 한숨 쉬면서 뚝 끊고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네 이제 아. 그 화난 게 느껴지는 그 말투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피하게 되고 그럼 불편하지. 근데 엄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같이? 둘이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2였어. 지금은 엄마가 케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심리학에선 지금 어머니의 현상을 단돌이라고 하거든요. 어둠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동생들 입 단돌이 쳐라. 그렇죠. 단돌이 안 되면 너희들 목이 단돌이야. 엄마는 두 종류가 있죠. 엄마, 새엄마. 또 자녀들은 또 마냥 친엄마라고 또 친하지 않은. 그러면 친엄마라고 친하지 않고 친아빠라고 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친구 관계가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애정이 있지만 저쪽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설령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주체자야. 하지만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한 건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탯줄을 연결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나한테 이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나도 이게 싫어. 나도 이걸 자르고 싶어. 나도 독립된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느낌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한 25부터 이제 25부터. 네. 지금은 지금 27 됐는데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느낀 거네요. 네. 근데 25살에 어느 날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그 니즈가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대였을지도 몰라. 더 이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착하고 눈치를 딱 보니까
언니가 저러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쓰러지겠는데? 나도 그거 감안하고 내 거는 확 누르고 오히려 엄마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리 딸 보고 착하대. 아우 착하다 착하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 산다. 네 언니 전년이래. 저 연이 지나가면 그 해가 지나가면 year. 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 보고 살아. 네가 엄마 남편이야. 엄마 딸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속으로 나도 좋긴 한데 너무 부담 100배야. 나도 엇나갈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짜증나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쓰러지니까.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착하니까 막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빵 나간다고. 맞아. 그러니까 아마 섬세한 딸이 어렸을 적부터 오래오래 누적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균열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가 더 오면 딸은 더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기분이 나쁘고 성격이 못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을 받을지를 찾아내요. 그럼 엄마 고통받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겠지만.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도와줬던 딸을 다 기억할 테니까. 맞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건 늘 그렇지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는 직원보다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강연자와 관객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 수 있는 건 훨씬 강연자에게 있죠. 그러니 엄마가 이제는 딸을 독립된 성의 성주로 조금씩 훈련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잡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멀어졌어도 엄마 위해 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성인이 된 인격체로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지내볼게. 또 지혜 씨도 또 저도 딸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저 딸을 키우는 모든 순간이 정말 추억이고 사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저는 막 벌써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어요.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5살인데 그 유명한 문구 나왔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런데 제가 5살 애기가 그런데도 막 혼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26년, 27년 키우시면서 그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키우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놓아줄 때니까 저도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살 미혼인 골드미스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불쌍하고 걱정거리는 딸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 결혼부터 해라며
차라리 한 번 갔다 온 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결혼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 결혼 압박감을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님 지금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푸싱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실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올해 결혼하게 해줘. 아, 피처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플러스로 아유 우리 딸 진짜 본인 죽기 전에는 꼭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네 못 보고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장례식장 이제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하면은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음식도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40이 되면 그 여자는 또 출산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이 됐다 보니까 애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얼리는 방법도 있고 막 기술도 되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면은. 우리 저 남편께서. 네. 근데 첫째 애기가 늦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좀 다 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그 참 맛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갔다 와도 좋다. 한번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었죠.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 짝꿍은 없었습니까? 남성분이. 아, 결혼이요? 네.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니까 더 빨리 결혼을 해라고 엄마는 하셨는데. 아, 서두르셨겠구나. 네, 근데 제가 아빠가 아픈 와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아직은 이게 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던 분도 떠나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네, 만났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오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은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30대 후반까지도 실은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게 약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실은 그래요. 삶이? 그런 생각 아닌가? 치열한 삶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보내고 만약의 경우 엄마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엄마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야 너 행복한 척 하는 거야. 약간 그러세요. 결혼을 하면 못하게 친구들 엄마랑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으세요? 엄청 싸워. 악다구니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그때 엄마도 이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 있냐나.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을 엄마랑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가 안 믿으시고. 네.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지가 할 말을 지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셉셉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셉셉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그게 뭐냐면 멋지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멋지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머리에 상을 가지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는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너처럼, 바리톤처럼, 성직자처럼. 이런 소리들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 되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안 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이렇게 레슨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공은 안 해도 해볼 것들이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고, 그런 게 있어. 난 너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그걸 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가 와도 해봐.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엄마는 딸에게 지금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면 되게 위험성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딸의 반발심. 두 번째, 조급함. 그럼 이제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고 엄마가 몸이 더 휘어지고 이러면 딸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나 바란 건데 아버지도 나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난 큰 불효를 짓네. 그럼 이제 조급해져. 그러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긴 엄청난 상처와 불편함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지.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딸을 낳으시고 탯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딸하고 정신적으로 탯줄을 연결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탯줄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탯줄을 잘라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성인 된 아이의 상의 탯줄을 잘라줘야지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폐로 숨을 쉴 거거든요. 자기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부모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밑으로 꺼져버리거나. 근데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1%? 1%. 1%. 그래. 0.5. 0.5.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나왔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탯줄을 잘라서 좋아질 확률보다 탯줄을 연결해서 좋아질 확률이 너무 낮으니 기왕 인생 장사인데 어머니께서 딸에 대해서 바라는 상을 철거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장사예요. 왜?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져도 딸의 삶은 꽤 괜찮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내 아이 40에 자른다는 게 그리고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도 그걸 자기가 못 자르는 걸 거예요. 엄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맞아요. 네. 따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느 때는 오랑캐라고도 하죠. 오랑캐. 싸우니까. 아, 따님을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아, 왼수도 아니고. 그러면 오랑캐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랑캐야. 사랑하는 오랑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건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 저는 20년 전 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불혹을 바라보는 외동아들인지라 어머니께서는 퍽하면 장가가라고 잔소리를 쏟아내십니다. 특히 명절이 오면 없는 손자까지 맡아주겠다네요.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애 좀 하세요. 이렇게 벌써 20년째 둘 다 솔로인 채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름다운 봄날이 오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오! 가운데 계시네요. 20년 전에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신 걸까요? 네, 제가 지금 39인데 네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쯤 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아버지하고 헤어져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컸으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매일 싸우셨는 기억밖에 없어서. 그럼 그동안 이혼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 공식적인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1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연애는. 전 남편이 2살 연하였는데 네. 연하에 질려서 그럼 무조건 나보다 나이만 많으면 된다. 예,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키 큰 남자하고 한번 연애를 했는데 진짜 키만 봤어요? 예, 연상이고 키도 크고. 나보다 나이만 많으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죠. 연애를 했는데 그놈이 그놈이었어. 그거를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아드님은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이 짝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미래의 나의 아버지. 저는 키 크고 연상이고 어머니만 좋으면 다 저는 괜찮아요. 김창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 답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유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면 될 것 같다, 사람이. 아니 근데 아드님은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아들이니까 엄마의 연애를 지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죠. 뭐 아드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하셨어요, 엄마를? 아니 자기 본인이 가야지. 죄송한데 아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어머니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일만 40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평일에는 매일 제가 학교 등교하기 전에 학원을 나가셨고 네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교육만 하시고 살아오셨는데
아버지하고 사시는 동안은 항상 싸웠던 기억밖에 저는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깨워서 아니면 저 깨워서 항상 머럭하시고 그 뒤로는 사실 어머니 삶을 연애도 하시고 찾았으면 좋겠다. 제 일에 너무 만족을 하고 정말 제 일이 재밌고 네네. 성취욕도 느끼고요. 꼭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살기 바빠서 아들은 어련히 지가 알아서 정말 키울 때 기쁨을 다 줬거든요. 뭐 전교회장도 하고 올수 받았고 자랑 끝이 없어요. 네. 이런 아들이 이제 장가를 못 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아드님이 결혼을 조금 일부러 미루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을 못 만난 거죠? 네네네. 혹시 로스쿨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계속 애들만 만나니까 소개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내 주위에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 내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애 되게 살아오면서 기쁨만 줬는데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교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까 뒤로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완전 똑같이 닮았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이 결혼하시면 제가 그 결혼식에 꼭 어떤 거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 옆에 누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아버지가 안 계신 채로 엄마가 일을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아들은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들의 부담이 이래저래 있거든요. 그건 뭐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당연히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부족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재미있게 잘 하고 사는데 또 누군가의 합을 맞춘다는 게 내 나이 60, 70 돼서 나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걸 조금 이따 제사상 차리라는 거야? 아우, 나 못한다. 그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보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들이 그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아니라 그냥 교제, 남녀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 사람 정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가정의 형태의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올 겁니다. 또 뭐 결혼식 하고 뭐 집에서 뭐 살림하고 이런 형태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신 어떤 남성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연애에 있어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한 번에 해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가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싱글이신 분이라면 만나봐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좋은 인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두 아들을 키운 지 13년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족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힘닿는 대로 키웠는데 작은 아들이 유독 요란한 사춘기로 힘들게 하더니 지금은 사사건건 저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꾸 저 몰래 전 남편을 만나고 심지어 전 남편을 닮아가는 것 같아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온 분이 작은 아들이요. 작은 아들. 그러면 작은 아들이 올해 22. 네. 엄마 지금 44. 40? 예, 44. 너무 젊어. 제가 이혼하고 아이를 초등학교 작은 아들을 5학년 때, 큰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데리고 와서 지금은 아이들 둘 다 성이 될 때까지 혼자서 여지까지 키워왔거든요. 근데 정말 데리고 올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아이들을 남편 쪽에서 저한테 보낼 때 너 애 지금 바로 안 데려가면 네 아들 둘 다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고. 알아서 해라.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월세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여자 혼자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막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수산시장 대게도 팔러 다니고 예식장 뷔페에서 진짜 설거지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하고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이들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어느 정도 좀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요즘 따라 아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 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만의 관계가 안 좋은 거지 자기랑 아빠랑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저는 애기 아빠를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지까지 너네들만 보고 너네들한테만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더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젊고 경제력도 있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제가 지금 조금 간에 이제 종양이 있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아프고 더 기운이 없고 하다 보면 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아빠한테 또 가진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또 없지 않아 드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아니까 또 몰래 자꾸 숨기게 되고 그런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빠 언제부터 엄마 몰래 성인 되고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네. 엄마가 아빠 만나면 싫어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네. 근데 아드님이 이제 전 남편을 좀 닮아가는 것 같다고 싫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이 그렇게? 평소에는 정말 너무 착해요. 애교도 우리 호영 씨처럼 텐션이 엄청 이렇게 있어서 저를 항상 기쁘게 해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뭐 밥 먹었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짜증도 내기도 시작하고 아빠의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아이 그러거니? 어이 이런 식으로 막. 그딴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 엄마 또 평상시에 담배 피우는 모습하고 리액션이 틀려요. 이 손동작 하나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피다가 예.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도 네.
약간 이렇게. 아드님은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의도적이진 않아요. 의도적이진 않고. 네. 우선은 살아오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가장 노릇을 내가 했는데 그 와중에 엄마도 엄마 살 길이 바빠서 나를 챙겨주질 않았잖아.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아빠의 빈자리를 지금이라도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아빠를 닮아간다 하니 또 기댈 곳이 없고 나도 힘든데 그런 게 좀. 이게 사실은 어머니는 과거에 뭐 아버님이 잘못을 하셨건 서로의 안 맞음이었건 아버님한테 되게 큰 뭔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님의 저 말투나 이런 것이 되게 상처로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주 조그맣게만 해도 그 유사하면 이게 엄청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 새끼 어디서 건들건들 또 만나고 왔어? 이 새끼가 아주 엄마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선 내가 뭘 건들건들하게 했다는 거야? 저 말투 봐. 저 말투 봐. 엄마가 얘기하는 거 꼬박꼬박 대꾸하고 이 새끼 아주 그냥 저 종자들이 아주 그냥 엄마 너 때문에 그냥 간이 아파가지고 지금 살쪄가지고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요? 네. 했어요? 했대. 방금 신이 들여오더라고요. 저한테 딱 그러니까 했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저도 보였어요. 저도 보였어요. 어깨춤. 자꾸 들어와.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어머니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아버지 없는 아들들은 알거든요. 그거는 되게 반쪽 땅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느낌이에요. 얘가 중심 잡으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말은 안 하고. 엄마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너무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게 쌓인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누굴 만나든. 네, 맞아요. 그럼 엄마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착했던 애가 왜 이래? 그 새끼만 만나고 오면 애가 이렇게 변하네? 그거는 전 남편을 만나서 변한 게 아니라 아들이 착해서 30번에서 50번 참다가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팡 뛰쳐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람 목소리에서나 말투에 그 사람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22살에 저렇게 목소리에 질서가 있고 딱 이게 좋은 체계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보통 생각을 질서 있게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막 게임 막 하는 애가 어머니 게임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엄마 밤새도 될까요? 콘돔이 떨어졌네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그럼 지금 아드님 옷 입으신 거, 말투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들 잘 키우신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더 이상 터치할 게 없어요. 아들은 이미 자기 성의 성주가 됐어요. 너무 잘 컸어. 이제는 오히려 이 성주가 된 걸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숨통을 20-30%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20%는 너의 공간을 가져라. 네가 누구를 만나든 엄마는 항상 여기에 있다. 그것만 기억해라. 지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조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음에 드는 분은 안 계세요? 아이가 전 재혼하는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아이들 둘 다. 아, 둘 다? 예. 아들. 전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이. 엄마가 44인데. 그쵸, 좀 가혹하긴 하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빠랑 살 때 좀 이혼했을 때도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네. 그게 또 반복될까봐. 네, 셋이서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잘 올라왔는데 또 남자한테 무너질까봐 그게 겁이 나니까 이제. 나이 드시니까 중간인데. 어머니. 그럼 이제 갱년기 오잖아요. 엄마 이거랑 감정이 극한으로 폭발하고 융합하기 시작해요. 내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옛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나타나고 그럼 나 살아온 인생이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엄마가 아마 극단으로 막 나타날 거라고. 우리 때문에 나중에 엄마 나이 드시고 몸 힘드신데 엄마 혼자 있는 거 보는 게 아들들이 엄청 진짜 이 가슴에 큰 돌이 앉는 거거든요.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됐잖아요.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건강해지면서 마음을 조금 열기를 추천드려요. 진심으로. 엄마, 내가 이제 아버지 보고 와도 행동 좀 착실하게 잘하고 나 앞으로 더 효도하면서 살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를 3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운영하게 됐거든요. 같이 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업무 중에 말다툼이 생기면 엄마는 네 맘대로 해! 라며 집에 가버리기 일쑤고 제가 나름 원장이고 체면이 있는데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제 흉을 보지를 않나. 심지어 일할 때 생긴 트러블이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 엄마랑 계속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근데 일단 어머님 자매 같으세요.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그치? 너무 고우세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겠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따님은 원래 이제 원장이라고 이제 하셨고 어머님은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상담이나 뭐 회원 관리 같은 거 좀 도와주시고. 월급 개념으로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냥 반반 나누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젊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주의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관계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자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본인이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가끔은 저한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렇게요? 네, 엄마 이거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나쁘니까 난 너 낳았어 이년아.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까지는 안 하는데 2년은 안 하고. 속으로는 전현이? 속으로는 전현이?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맞아요. 아니 어머니 아까 사연 중에 들어보니까 회원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따님 흉보는 건 또 그거는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네,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회원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하는 소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따님분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 달마다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별론데? 이러고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엄마 생각엔 이걸 좀 하면 더 좋아지겠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별로야. 막 이러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그냥 집에 가고 안 와요. 그냥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냥 풀어주고 미안했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가자 풀자 이렇게. 지금 엄마 네가 언제 그랬냐며. 그만하라. 그만. 창피하니까 그만하라.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빨래까지 다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사실은 일이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집에 와서도 조금 쉬고 싶은데 다시 이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마로 돌아가서.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거를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안 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지 막 그러면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때 산책시키고 이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책 언제? 왜 빨리 안 일어나? 또 친구 어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간섭을.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조금. 근데 여기가 약간 분쟁 조정위원회 같네요. 이거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 때 이렇게.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되게 알콩달콩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커피를 살 때 테이크아웃 하면 뭐를 껴주죠? 홀더. 네, 이렇게 홀더를 껴주잖아요. 네. 이 상황의 현실에 너무 이렇게 껴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알콩달콩 하다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테스 센터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잘 되고 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뭐 참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좋으냐, 두 분 보기가. 저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엄마하고 막 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따님이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 마이크 갖고 와, 이년. 그리고 그러는 게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진짜 엄마 되게 귀여우시다. 아빠도 겁나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이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속상한 건 더 속상해지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친해지려면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 같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어져 보자. 그 멀어져 본다는 건 딸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좀 떨어져서 당연하지 않다. 엄마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엄마가 젊으신 날도 당연하지 않다.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드시는 게 딱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뭐 흰머리가 난다든지 말을 되게 힘없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엄마의 시간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떠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파도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옛날 집으로 그냥 그대로 만드는 작업을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파도에 가면은 뭐가 제일 예쁘냐면요. 제 기준으로는 청보리가 아니에요. 가파도에서 보는 제주도예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다면. 근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언제 알게 되냐? 거리를 떨어질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보이는 게 그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보였던 것이 지금 엄마가 젊을 때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이가 먹고 우리 딸에게 보였던 것들이 지금 딸이 결혼하기 전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볼 텐데. 그때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네요. 삼방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힘이 써요. 근데 삼방산 너무 가까이 가잖아요. 저는 그 기운에 오히려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체일수록 멀리 떨어져 보는 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 가장 큰 산은 부모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위압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딸에게서 조금 떨어져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머니는 지금 왜 아까 막 눈물이 나세요? 아까는 막 마이크 뺏고 이러더니. 제가 그동안 사실 그 하기 전에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 미운 감정이 생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항상 사랑스러웠던 우리 딸 모습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이게 조금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